소리 농구술이라는 것은 분석적으로 글을 읽고 그랬죠.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 한대 문제도 지금 지난 시간에 풀라고 내줬었는데 2015년도 한대였었죠. 몇 년도였었더래? 2013년도인가? 부등식인데 그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직 툴을 거의 뭐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촉으로만 걸 이제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선생님이 분석 툴을 몇 가지 알려줄 거예요. 오늘 할 게 이제 유추라는 툴이에요. 유추를 들이대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 익히고 제시문과 논제에서 주어져 있는 지식을 종합을 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랬죠. 논술 문제의 특징을 보면 이 책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분과 적분이 섞여 있거나 기하 벡터가 섞여 있거나 수열의 극한하고 미분, 적분이 섞여 있거나 이렇죠. 대부분 문제가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종합적인 것만 선생님이 갖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영역을 오가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창의력의 일부라고도 얘기했었죠, 그죠? 영역 전위적인 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이제 늘려나가야지 범위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기 쉽고 읽기 쉽게, 그죠? 키포인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시문하고 논제죠. 그지? 제시문 읽을 때는 근거 찾기, 제시문과 논제의 짝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논제를 읽으면서는 논제는 두 덩어리라고 그랬죠. 뭐뭐일 때 뭐뭐 하라. 뭐뭐일 때를 조건, 뭐뭐 타시오를 요구사항, 그래서 요구사항과 조건을 구별을 해서 논제의 요구사항하고 제시문의 근거하고는 이제 같이 주어진 문제 푸는데 힌트가 되는 거죠. 그것을 종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게 문제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수 문제만 풀다가 보니까 논술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지난 시간에 과제로 또 내줬던 카톨릭 문제도 끝에 가면은 종합적으로 생각 안 하면 못 풀죠.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흩어진 자료들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이따가 이제 과제 풀어드리면서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을 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죠? 분석 툴은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차차 제공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능하면 문제를 정리를 해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답안지도 깔끔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문제가 풀리고 나면 답안을 작성을 해야죠.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적절한 문자와 용어를 포함시키거나 그림도 그려서 또는 제시문 가이에서 설명하기를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하는 것 검토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답안지 다 했다고 써서 내 선생님이 첨삭을 하면 항상 고쳐지는 게 있죠, 그죠? 심지어는 자기가 쓴 것도 막 잘못 쓴 게 많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검토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검토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그 답안 쓰기 전에 개요 작성한다 그랬죠? 개요 작성한 대로 쓰고 나서 제대로 썼는가 한번 읽어보고 틀린 거 수정하는 연습도 이제 한번 억지로 해봐야지. 그래야 앞으로 또 하지. 자, 그래서 이제 검토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 검토해야 될 것들 근거나 조건 빠뜨린 것이 없느냐, 그지?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한 논리, 정리, 명제 오류가 없느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기호들이 제대로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의해서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필요한 내용이나 쓸데없는 내용, 쓸데없는 게 추가되면 논지가 벗어나져요. 그죠?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학교마다 이제 내가 볼 학교가 어딘지 구별 좀 해둬야 되겠지? 단일 교과형 수학만 나오느냐, 아니면 수학과학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느냐. 선생님은 수학만 하지만 통합교과형이라는 것은 과학도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막 인문계통, 숙대나 또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준 정도의 수학인데 인문 내용하고 합쳐져요. 그러니까 외대 가려는 사람은 여기 수리 논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고 대부분 보니까 틀은 잡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들이 어떤 형태